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 얼굴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태열이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저희 깡깡이도 생후 약 35일부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갔고 다른 치료는 없이 스테로이드가 소량 섞인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쓰기 싫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번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영상과 글을 보고 신생아 태열에 대해 공부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한 이 방법들로 깡깡이의 태열기를 잡았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섞인 약은 한 번도 발라주지 않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집에서 아이의 태열기를 잡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태열기는 사라지고 신생아 꿀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저녁 클렌징 워터로 세안을 해주었어요. 저희는 깡깡이 태열기가 오를 때 아침, 저녁으로 물로만 세안을 해주었었는데 태열과 관련하여 두 번째 병원 갔을 때 소아과 선생님께서 물로만 세안하시나요? 라고 해서 네라고 했는데 아기들은 솜털이 많아서 피지나 침, 분유 찌꺼기, 땀 등이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남은 잔여물들이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클렌징 워터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해주었는데 정말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가 클렌징 워터로 어떻게 세안해줬는지 말씀드릴게요. 클렌징 워터를 이용한 세안은 아침, 저녁 목욕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 2번 해주었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뿌리마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클렌징 워터를 부드러운 화장솜에 묻힌 후에 얼굴을 골고루 닦아주세요. 이후에 물로 얼굴을 헹궈 마무리해주세요. 주의할 점으로 너무 자주 해줄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고 클렌징 워터는 꼭 무향, 무알콜인 신생아 전용 클렌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얼굴에 수분크림을 자주 발라줬습니다. 저희는 얼굴 수분크림도 뿌리마주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세안 후 뿌리마주 세럼, 뿌리마주 수분크림을 발라줬어요. 이전에는 양 볼에만 해서 이 정도로 조금 발라줬었는데요. 태열이 생기고는 얼굴에 4등분하여 많이 발라주긴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 많이 덕지덕지 발라주는 것보다 자주 얇게 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침 세안,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 목욕 후 이렇게 하루 총 4번 발라줬어요. 세안하고 난 이후에는 세럼 다음에 수분크림을 발라주었고 세안을 하지 않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수분크림만 덧발라줬어요. 아기들의 피부 장벽 미성숙으로 인해 태열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보습을 잘 해주는 게 피부 보호막 형성, 건조하지 않게 수분 유지가 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세 번째, 목욕 온도를 36도로 미지근한 물로 해주었어요. 깡깡이는 유난히 목욕할 때 얼굴이 더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자극되어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욕물 온도를 37도에서 40도 사이로 해주던 걸 36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최대한 맞춰서 해주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땀, 노폐물 제거도 가능하면서 자극은 적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태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면하는 장소는 서늘한 온도, 그리고 적절한 습도를 맞춰줬어요. 목욕물과 같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얼굴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게 되어 태열이 더 악화된다고 해요. 깡깡이는 24도 이상이면 홈캠에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져서 적정 온도를 찾아 온도를 낮춰주던 중 깡깡이한테 맞는 22도에서 23도로 맞춰주고 있어요. 이건 아이마다 적정 온도가 다르기에 24도를 기준으로 더워하면 온도를 낮춰주시고 추워하면 온도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습도는 느낄 수 없어 큰 차이를 체감은 못하지만 50%에서 60%가 좋다고 하여 최대한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머리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는 머리 샴푸할 때도 투인원 바세인 샴푸를 사용했는데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무스텔라 샴푸가 좋다고 해서 별도로 사용해 주었어요. 두피 전용이기에 목욕할 때 샴푸물은 따로 준비해서 1, 2분 정도 거품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어 헹구어 주고 있답니다. 저도 머리를 잘 안 말리면 두피에 뾰루지 같은 게 나기 때문에 머리는 두피까지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깡깡이 목욕 후 머리 말릴 때 춥지 않을 정도로 미니 선풍기로 바람 세기를 제일 약하게 해서 두피를 말려주니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상 저희가 깡깡이 얼굴 태열과 지루성 두피염을 집에서 간단한 방법들로 해결한 경험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태열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태열이 무엇일까요? 신생아 태열은 의학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염증 반응 등이라고 합니다. 태열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생아는 피지선의 미성숙, 체온 조절 미숙, 자극적인 피부 접촉 등의 이유로 태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지선이 미성숙하여 피지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모공이 막혀 발생하기도 하고, 체온 조절 시스템이 미성숙하여 쉽게 열이 올라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또 세제 잔여물이나 향이 강한 제품 등이 피부를 자극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태열에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가려움과 붓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태열에는 스테로이드가 저농도로 함유된 약을 처방해준다고 해요. 아무리 저농도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더라도 대한피부과학회와 하정훈 의사님의 말에 따르면 전문가의 판단하에 짧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열이 악화되면 아토피가 생기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하정훈 의사님의 말에 의하면 태열이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태열은 신생아 피부에 생긴 모든 피부병을 태열이라고 칭하고, 태열이라고 했던 병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어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이 붙을 수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었던 병이 치료하지 않아 아토피 피부염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주대병원 유튜브 영상에서도 태열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태열과 아토피 피부염이 건조함과 각질을 동반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질환이라 여러 요인이 있어 태열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 태열에 대해 별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겪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에게 태열기가 보이면 내가 뭘 잘못해줬나 하는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우선 태열이 심하다고 보이시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아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거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한 방법으로 한번 집에서 해결해 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앞으로도 육아를 하며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은 이곳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